안녕하세요. 저는 2026학년도 유아특수 임용고시 경기 지역 합격생입니다. 제가 고득점으로 합격하진 않았지만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팁들을 전수해 주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들께 다양한 이야기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합격 수기의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소개 간단히 먼저 드리고 다음으로 시기별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선생님들께 전수하고자 하는 팁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6학년도 경기 유아특수 신규 예정 교사입니다. 저는 학부에 졸업한 지는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년도에 시험을 응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공부를 강의를 기본 이론을 듣기는 했었는데 이런 경험의 의미를 두고 개인 공부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기간제 교사를 바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근무하면서 꾸준히 '공부를 해야지.'라는 다짐을 하고 있다가 이게 일을 하면서 준비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25 학년도에 일을 그만두고 올인을 하면서 임용고시에 준비하게 되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도움을 받은 강의 및 교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특수교육에서는 서진, 정조희 선생님의 강의와 교재를 활용하여 공부를 하였고, 또 유특과 교진논술 역시 서진 선생님의 강의와 교재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유아의 경우에는 이동건 선생님과 민정선 선생님의 교재를 활용하여 수업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저의 시기별 공부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 월부터 5 월을 상반기, 그리고 6 월부터 10 월을 하반기라고 제가 스스로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저의 상반기는 저는 아쉬움이 많은 상반기라는 느낌이 드는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1-2 월에는 이제 기간제 교사를 근무하고 있었고, 뭐 방학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인수인계라든지 학기 마무리 등으로 인해서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 뿐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3-4 월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일을 하다가 쉬게 되면은 좀 휴식을 원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4 월에는 간단하게 끈기 기본 이론 책을 혼자 스스로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인류는 저에게 너무 막막한 존재로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특수 같은 경우는 학부에서도 많이 경험을 하고 현장에서도 많이 경험을 하는 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형성되어 있지만 인류는 더 이런 자세한 내용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서 강론 강의를 이때 3-4월 개강에 맞추어서 바로 함께 시작을 하였어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제가 이제 건강상의 안 좋은 이유가 생겨서 이런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은 상반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쉬움만큼 저는 하반기를 빠르게 달려야 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 월에는 기본 이론 강의를 들었는데 이게 순서가 다른 보통 많은 선생님들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3-4 월에 이미 스스로 기본 이론 책을 읽어 본 후에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 및 점검을 하는 느낌으로 수강을 하였고요. 이때 서진 선생님의 수업에 맞추어 논술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또 일반 유아 책을 구입하여서 단권화를 진행하였고 20 년도와 20 년도까지 기출 노트라고 해서 제가 스스로 평가원에서 기출 문제를
제본하여서 노트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과정을 겪었어요. 이거는 뒤에 따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8 월에는 하반기 패키지를 수강하여서 서진 선생님의 수업을 집중적으로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문제풀이반 강의 직강을 다녔고 또 특수교육 끈기 키워드 책을 구매하면서 일반 유아뿐만 아니라 특수의 단권화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는 이제 시간이 쪼끔 늦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출을 한 연도씩 끝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13 년도부터 25 년도까지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계속 돌리는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9월, 10 월에는 모의고사반이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강으로 모의고사를 수강하고 모의고사 뿐만 아니라 기출 문제를 함께 오답 노트를 작성하여 오답 노트 중심으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단거나 책을 계속 반복하여서 암기하는 과정을 통하고 또한 20 년도에서 25 년도까지 6 년간의 기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시기별로 안내를 드렸고 이제는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직 논술로는 먼저 교직 논술 인강을 통해서 서진 선생님 강의에서는 첨삭 혜택이 제공되어요. 그래서 첨삭 문제를 활용해서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첨삭 문제를 문제지를 보지 않고 스스로 답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에 서진 선생님의 첨삭을 확인하고 그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확인하고 모번 답안을 꼭 작성해 보는 과정을 통하여 나만의 문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답으로 인정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스스로 읽어도 보고 써보는 과정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과 기출 문제들 서진 선생님 책에 실려 있는 예상 문제들을 하시다 보면은 서론과 본론의 틀이 잡히기 시작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또 교직 논술이라는 그 틀을 잡는 거에 되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문제를 보시다 보면은 통합 교육이라든지 개별화 교육 뭐 이런 주제별로 항상 서론과 본론에 내가 사용하게 되는 문장들의 틀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정리해 두고 문제를 보았을 때 '아 이 문제는 통합교육 관련된 게 주된 문제구나.' 혹은 뭐 '개별화 관련된 게 주된 문제구나.' 하면은 제가 정했던 틀을 활용하여서 서론과 본론을 작성하여 논술을 구성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수교육 영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화면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먼저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을 하였어요. 근데 이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저는 3-4 월에는 기본 이론 책을 활용해서 개인적으로 읽어 보고 암기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저는 이제 6월 달쯤에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점검하고 복습하는 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8월 문제풀이 반 강의를 직강으로 들었는데요.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서 특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식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의 전에 문제풀이 반 강의 전에 도식화 빈칸을 채우거나 백지 인출을 하는 과정을 서진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셨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암기를 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채우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구조화가 서진 선생님 책에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 구조화를 활용해서 특수교육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크게 깨닫고 빠르게 구조화를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유추해서 특학을 외울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 9월, 10 월에는 모의고사 강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뒤늦게 기출을 돌리고 암기를 시작하여서 모의고사 점수가 높지 않았어요. 모든 시험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하위권을 기록했었거든요. 하지만 모의고사는 점수와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맞은 점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어떻게 복습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점수가 낮기 때문에
보다 자극을 받고 매번 틀린 문제를 이해할 때까지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다음 날에는 꼭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수첩을 공책을 정해서 제가 조금 작긴 한데 직각 모의고사 3회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를 풀고 작성해 놨는지 틀렸던 문제 이론을 다 정리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거를 틈이 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이동을 하거나 뭐 학원을 오고 갈 때 또는 뭐 약속이 있어서 나갈 때 그럴 때 이 오답 노트 하나만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계속 보고 외우고 이렇게 외워지면은 쭉 선을 그어서 제 걸로 만들었다는 표시를 해서 추후에는 이게 시험 전날 모두 줄이 서 있는 거를 목표로 오답 노트를 활용한 공부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또한 단권화를 진행하였는데 서진 선생님 끈기 키워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중반기쯤에 출시가 되었는데 이제 끈기 키워드는 강사님이 어 이론과 해당하는 문제를 양쪽에 같이 배치를 해 주셔서 이거를 활용해서 기출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권화를 활용하기에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 부분에는 스티커로 붙여서 연도를 적고 유특, 중특, 초특별로 나눠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특에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는지, 최근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이런 경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항상 이 이론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해답지에 있는 답들을 제가 다 적었어요. 저는 기출을 분석하는 시간이 매우 짧았었는데 이 책을 활용해서 기출을 더 효율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특수 같은 경우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 중특에 이런 문제를 같이 보는 게 훨씬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저도 같이 보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하반기에 빠르게 하다 보니까 초중특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권화했던 끈기 키워드 안에는 초등과 중등 문제까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 책을 단권화하는 과정 속에서 빠르게 기출을 훑어볼 수 있어서 매우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20 년도부터 25 년도까지의 문제를 엮어서 기출 노트를 만들어 공부하였습니다. 기출 노트는 이렇게 평가원에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직접 프린트해서 모든 해당 연도 문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4로 프린트를 하여 제본을 하는데 문제를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뒤집어서 넣어서 백지가 나오게끔 제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문제를 풀어보고 또 오른쪽에는 답과 그거에 대한 이론을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 과정을 하고 그리고 중반기에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보면서 체크하고 또 내가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에 작성하고 그 문제를 외울 때까지 선을 그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6 년간의 기출을 모두 내 걸로 만들고 내가 모두 이해하게끔 만들 수 있는 과정에 가장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최종적으로 저는 특학에서는 기출 노트와 그리고 오답 노트를 가장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꾸준히 계속 보고 시간이 날 때까지 보고 시험 전날 마지막에 본 것도 오답 노트와 기출 노트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장특법과 누리과정과 유아특수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특법은 사실 저는 현장 경험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우게 됐던 이런 법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한 번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서 시간이 부족해서 열심히 공부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체 한두 번 읽어 보고 제가 이런 유아 특수 관련된 건 이미 암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 강의를 들으시면은 서진 선생님께서 문제 속에 이런 유특에 맞는 법 영역을 문제를 따로 내어 주세요. 그 문제를 풀어 보면서 익히는 것만으로 공부를 하였고요.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별도의 공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올해도 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지 못해서 이제 마이너스 1 점이 되었던 거죠. 그치만 이게 다른 과목을 하시면서 여유가 있다면은 물론 꼭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아특수 같은 경우는 똑같이 특수교육처럼 어 이제 도식화에 따라서 서진 선생님 책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였는데요. 이게 특수 교육 과정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유특은 자꾸 미루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 월쯤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보다 더 늦으면은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유특을 공부하면 이제 일반 유아의 개론과 많이 겹친다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쪼끔 일찍 공부하신다면은 추후에 '아 유특 공부를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을 조금 낮출 수 있고 또 인류 개론을 함께 공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께는 유특을 쪼끔 빨리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유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반 유아는 이동건 강사님의 강론 강의만 들었어요. 이제 인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매우 막막하고 '강의가 없이는 안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도 사실 이해가 너무 어려웠고 또 같은 내용인 부분도 학자별로 명칭이 다르고 뭐 출제 구간도 매번 다르고 패턴을 알 수 없어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어 이런 이동건 선생님의 강의는 출제 유특의 부분도 언급을 해 주시고 또 이런 등급을 나눠서 가장 중요도를 표시를 해 주시는 부분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수업을 들었고요. 그 이후에 개론과 강론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게 계속 보면은 흐름이 어느 정도 잡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아 내가 지금 뭘 읽고 있지?'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였는데 보다 보면 잡히는 그 흐름을 따라서 저는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이렇게 특수처럼 서진 선생님처럼 도식화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마인드맵으로 주제를 순서대로 구성하는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암기 과정을 걷고 또 이후에 민정선 선생님의 요약하게라든지 아니면 웹지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게 알록달록 귀엽게 표시도 되어 있어서 보다 집중도 잘 되고 끈기 키워드처럼 이론뿐만 아니라 기출 내용까지 들어 있어서 단거나 하기에 매우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똑같이 인류와 유특의 표시를 색깔로 구분하고 연도를 작성해서 표현을 해 보았고요. 또 안에 보시면은 어쨌든 일반 유아의 시험 책이다 보니까 유특의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스트잇에 연도와 유특 해서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지 제가 적어서 그 해당 영역에 붙여서 이 한 권에 일반 유아뿐만 아니라 유특에 나오는 인류 문제를 모두 담을 수 있도록 하여서 이 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과정을 통해 일반 유아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에서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기출 노트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기출 노트를 활용하였어요. 그래서 일반 유치원 문제를 제본을 따로 하고 또 유아 특수 제본을 따로 해서 이제 책으로 두 권을 함께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겹치는 문제가 어떤 건지 또 이제 유특에만 나오는 문제가 어떤 건지 일반 UI에만 나오는 문제는 어떤 건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느끼게 되실 건데 점차 연도가 지나갈수록 일반 유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보면은 유특에서 나오는 인류 문제와 인류에서 나오는 인류 문제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유특에서 이제 별도로 출제를 해서 일반 유아의 시험과 겹치지 않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출제를 안 했던 영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는 특수에보다 집중하는 거 플러스 인류도 함께 같이 동등하게, 어쩌면은 특수는 쪼끔 친숙하기 때문에 인류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어 제가 이런 공부 방법과 공부 영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다음으로 선생님들께 이제 추가적으로 전수하고 싶은 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2차 시험 준비입니다. 2 차의 경험이 없는 저 같은 경우나 이런 현장 경험이 없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운 분들께는 강의를 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서진특수 교육 강의를 들었던 이유는 이런 하반기 패키지를 듣거나 연간 패키지를 들었을 때 2차 강의가 제공되어요. 근데 저는 2 차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이 혜택 하나만으로도 강의를 듣는 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제 정조희 선생님께서 정말 믿음직스럽고 이해가 쏙쏙 박히는 강의를 제공해 주시는데, 조이 쌤만 따라가면은 2 차에 대한 두려움을 정말 떨치실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차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발표 전에 미리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1 차가 합격이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치만 2차 강의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직강을 와서 2차 강의를 듣고 그 이후에 개인 공부는 사실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이 쌤께서 하셨던 말씀이 "알 수 없다.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 나는 무조건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진짜 알 수 없는 정도도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 공부를 안 했는데, 그거는 합격을 조회를 하기 전까지 정말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후회가 됐던 게 '아 개인 공부를 왜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조이 쌤과 함께 했던 2차 직강 수업 때문에 빠르게 대처하고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1 차에는 스터디를 하지 않았지만 2 차는 주위에서 꼭 스터디를 해야 된다고 다들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스터디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음 맞는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지만, 2 차는 특히 스터디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다들 추천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면서 스터디 과정을 기록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만능 틀을 만들며 나만의 틀을 통해 2 차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스터디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정조희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은 2차 스터디 활동 또한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나만의 공부법 만들기입니다. 나만의 공부법을 만들으라는 내용은 쪼끔 식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식상함을 항상 얘기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저도 공부를 해 보니까 이렇게 '나만의 공부법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깨닫게 되었는데, 저는 파워 P라서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아 나는 P니까 어차피 계획을 세워도 안 지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보다는 계속 계획을 짜고 지켜지지 않더라도 내가 얼만큼 준비하지 못했는지, 내가 계획했던 부분을 얼마나 따라가지 못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계획을 하고 수정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합격 수기를 정말 많이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합격 수기마다 공부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기별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그 흐름을 찾는 거를 위해서 많은 합격 수기를 읽어 볼 수 있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공부 방법을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짜도 잘 지키지 못하지만 그 공부 계획을 스스로 짜면서 계속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왔고, 또 저는 이제 글로 손으로 쓰면서 암기를 했을 때 더욱 잘 되고, 담거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가 한 권에 다 되었을 때 약간 성취감도 느끼고, 이거를 보면서 이런 동기부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거나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암기하고 필기하는 과정을 저는 찾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방법뿐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부 스트레스를 최대한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부 스트레스 받지 않기 힘들죠. 그치만 공부 스트레스를 내가 최대한 줄이고, 내가 너무 힘든 거는 힘들 때는 그냥 멈추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짧다고 볼 수도 있고 길다고 볼 수도 있는 임용 공부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그 건강과 가장 연결된 거는 스트레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결국에 몸까지 아프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게 공부가 느껴지실 때는 휴식 시간도 갖고, 또 이제 친구들도 주기적으로 만나고, 저 같은 경우는 가족 행사나 경조사 참석도 모두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휴식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고, 또 그냥 휴식 시간에 집에서만 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친구들도 만나서 스트레스를 풀고, 어 '내가 오늘은 너무 놀았다.' 싶으면은 그다음 날 '내가 어제 너무 놀았구나.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런 스트레스 관리를 꼭 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티오가 굉장히 적었어요, 경기 지역이. 그래서 저는 9월 달쯤에 티오가 떴을 때 정말 이런 상반기에 집중하지 못했던 거, 뭐 이런 티오가 너무 적다는 것 때문에 공부에 대한 흥미가 너무 떨어지고, 시험을 보지도 않고 벌써 내년에 시험을 계획하는 모습이 저에게서 발견이 되었거든요. 근데 결국 어떻게 티오가 몇 명이든 내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티오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저처럼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이런 자기 공부에 보다 집중해서 합격을 위해 열심히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문제를 풀 때 문제의 답을 답지에 직접 적을 수 있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제를 항상 모의고사나 기출반에서 풀어 보았을 때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난 후에 이런 답지에 옮기는 시간까지가 어 촉박하지가 않았었는데, 막상 정말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니 옮겨 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문제의 유형이 있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풀어 쓰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답지에 옮겨 쓰는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의 답을 시험지에 적고 옮겨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 문제를 풀 때부터 답지에 바로 답을 쓸 수 있는 연습을 하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는 출제 구간을 파악하고 일반 유아는 미출제 구간을 파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특수는 기출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시다 보면은 유특에서 항상 나오는 패턴, 유특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은 '유특에서 나오기 쪼끔 희박한데?'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기출을 계속 풀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반 유아 같은 경우는 출제되지 않았던 구간에서 새롭게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욱 어렵고, 미출제되는 구간까지 항상 읽어 보시면 '아 이 부분이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은데?'라고 하는 부분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이런 일반 유아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이더라도 학자나 이런 쪼끔 어 학자별로 명칭이 쪼끔 다르고 내용은 다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내용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아 이렇게 한 다음에는 그다음 이렇게 행동을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잡고 거기에 대한 명칭을 외우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인류 기출 문제를 보신다면은 그 "단계에 대한 명칭을 쓰세요."보다 "단계를 설명하세요."라는 식의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명칭 여러 가지를 외우는 것보다 그 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공부를 하다 보시면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선생님들께 전달하고 싶은 팁을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부하는 것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자신에게 맞는 방법과 그리고 가장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휴식을 취하면서 함께 적절하게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저의 공부 방식이 사실 고득점을 위한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반기에 보다 집중을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은 영역을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선생님들께서는 보다 저의 방법 플러스 다양한 고득점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셔서 공부하신다면은 2 차에 대한 부담감도 훨씬 줄어드실 거고 합격을 위해 더 빠르게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